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 및 유체기계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상사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법칙, 시밀레러티라고 하죠. 시밀레러티, 시밀레러티 로우, 시밀레러티 프린시플. 상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이 서로 상태에다가 유사하다, 서로 비슷하다, 영어로 시밀러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것을 할 때, 대표적인 자동차를 대만들 때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뭐 유동해석을 한다, 이 자동차의 출력이 얼마고 추진력이 얼마고 이런 걸 실험할 때 실제 장치로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 자동차가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어떤 설계 조건이 있겠지. 시속 100km로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 100km 달리는 상황에서 이 표면에 압력 분포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 힘 공기 저항으로부터 뭐 힘도 구하고 뭐 힘이 나오면 힘 곱하기 이 자동차 속도로 곱하면 이게 마력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실험을 할 텐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작은 사이즈로 해보는 모형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 그래서 L, F 곱하기 V 이렇게. 그래서 이거 1이라고 하면 이건 2. 이걸로 실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로 변환을 시킬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얘 실험과 얘 실험이 서로 상쇄해야 되겠지. 이 모양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동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힘과 유동, 힘과 그 역학 관계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이 상사법칙하면 세 가지를 맞춰야 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기하학적 상사. 기하학적. 모양이 닮아야 되지. 그래서 10분의 1 모델이면 모든 방면으로 10분의 1을 축소해야 되겠지. 기하학적으로 닮아야 돼. 그 다음에 속도가 닮아야 돼. 속도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운동학적 상사라고 불러요. 운동학적 상사. 그 다음에 이제 힘과 운동과의 관계도 닮아야 돼요. 그걸 역학적 상사라고 불러요. 역학적 상사. 기하학적 상사는 모델을 함께 만들고 되니까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고 이 두 가지를 맞출 때 보통 이제 이 운동학 또는 역학, 운동학은 주로 속도가 들어가 있고 이건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 무차원수에 있어요. 무차원수. 뭐 레이놀스 넘버를 맞추자. 저 2번에서의 레이놀스 넘버와 1번에서의 레이놀스 넘버가 같아지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상사 법칙을 맞추면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용해 쓸 수 있죠. 아니면 꼭 실험을 작은 것에서 안 하더라도 누군가 실험을 했어.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와 상사가 되도록 어떤 조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걸 이제 펌프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펌프를 개발할 때 큰 펌프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작은 펌프로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누군가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사 법칙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원심 펌프가 있는데 회전차만 그려보면 작은 원심 펌프가 빙글빙글 돌고 있고 이건 큰 것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기가 D1이라고 해봐요. 여기는 크기가 D2고 그러면 이제 여기 뒷부여와 출구에서 속도 삼각형이 있겠지. 여기 이제 나가는 속도가 V1, 여기도 나가는 속도가
V2 이렇게 있겠지. V2.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원주 속도도 이렇게 있고, 원주 속도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상계 속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원주 속도, 상계 속도.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렇게 이동하면 속도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닮아야 되겠지? 이 속도의 모양도 닮아야 돼. 이게 두 번째 상사지. 모양이 닮아야 된다, 기하학적 상사. 이 속도의 모양도, 속도의 구조도 닮아야 된다, 운동학적 상사. 그 다음에 이제 힘과 관련된 또는 동력과 관련된 것을 또 맞춰야 되겠지. 그랬을 때, 요걸 이제 이런 큰 원심 펌프에서 보통 이 펌프의 성능을 나타낼 때는 유량과 양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량과 양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양정이 보통은 이렇게 유량이 커지면 양정이 떨어지고 유량이 크면 양정이 작겠지. 적은 유량은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이 올리고 싶으면 적게밖에 못 올리고 적게밖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효율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최대 효율을 갖는 게 나오겠죠. 효율이 이렇게 최대 효율이 나오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파워는 이쪽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파워는 거의 직선. 그래서 파워, 그다음에 이런 효율, 이것은 양정과 유량의 관계 이런 식. 이쪽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H2, Q2라고 하면 여기는 H1, Q1에 대해서 이것도 그 양정 곡선, 그다음에 효율 곡선, 그다음에 동력 곡선. 그래서 이 최대 효율에 대한 최대 효율 조건이 이제 주 관심사죠. 최대 효율로 운전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최고 효율점, 최고 효율을 갖는 효율점 조건에서 상사하면 되겠다. 기준이 최고 효율점 모든 점에서 다 상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은 최고 효율 근처에서 운전시키고 싶으니까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상사가 되면 한쪽 정보를 다른 쪽 정보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사 법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유량을 맞추는 상사, 유량 상사, Q 상사. 두 번째, 양정 가지고 맞추는 H 상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워 가지고 맞춰보자. L 상사. 유량에 관한 상사 법칙, 양정에 관한 상사 법칙, 그 다음에 동력에 관한 상사 법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량에 대한 상사 법칙은 유도 과정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결론식만 한번 써보면 첫 번째 저기 왼쪽에 있는 그 유량을 Q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의 유량을 Q2라고 하면 얘들은 상사가 만족하면 식으로는 다음 식을 만족시켜요. A1, V1 결론식부터 쓸게요. U1 와 A1, A2, U2 B가 일정하다. 이 B를 유량 개수라고 부르고 유량 개수가 같아서 유량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원래는 Q1 나누기 Q1은 뭐야? A1 그 다음에 노말 이 면에서 유량을 알려면 여기에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니까 요거에 뭐라고 해야 돼? 이 속도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V1의 노말 속도 M이라고 썼어요. 수직 속도. 유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면적에다가 올라오는 면적에다가 또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성분이잖아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분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단면적, 여기 단면적, 그 단면적만큼이 이게 유량이잖아요. 유량.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모든 방향으로 하려면 이 모든 면적을 싹 여기 이쪽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나가고 해서 싹 합쳐서 들어오니까 위로 올라오는 속도, 출구에서 위로 올라오는 속도하고 그 단면적 이걸 싹 더하면 이제 전체 유량이 나오겠지. 개념적으로 이건데 이것은 이 속도에 또 비례해요. 얘와 얘를 다이렉트 비교해 보면 V1M 대 V2M은 이쪽에서 V2M은 그게 어떤 것도 상관없어. U1 대 U2잖아.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에 U1. 왜 U로 하냐면 U는 그냥 R 오메가로 계산이 되니까 또 다른 속도만 알면 이건 그냥 아는 값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V나 요 W로 하면은 이건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니까 골치 아파. 그러니까 U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노말 속도는 그냥 원주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 삼각형 이것과 이것이 비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절대 속도의 노말 속도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런데 얘의 B가 U1과 U2의 B이므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두 원심 펌프의 상사를 유량 기준으로 상사를 맞춰보시오 하면은 이 식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A는 직경의 제곱. 속도는 직경과 RPM으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완성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진 정보는 Q, H, N 이 회전수 RPM으로 표현해요.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Q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면적이니까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D1의 제곱에 비례하겠지. 속도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 길이 나누기 시간이 그 회전수죠. 물론 이거 분당인데 다시 뭐 숫자를 곱하면 초당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것은 Q2, 이것은 Q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D2의 제곱, 그러니까 세제곱 N2. 그래서 만약에 한쪽 조건이 주어지고 다른 쪽 조건 Q, D, N 중에 두 개를 주면 나머지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 상사를 맞추도록 설정하려면 실험 조건 같은 게 겹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작은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 있고 이거 있어. 그럼 내가 D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배를 크게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유량을 얼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회전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사가 만족하도록 하면 이제 실험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두 번째, 이제 H 중심으로 맞춰보자. 수중 상사, 양정 상사. 양정은 우리 H1과 H2가 양정은 B지분의 V제곱. 우리 이론식 있었잖아요. 이론식. H는 이론적으로 해보면 뭐가 나왔어? 그때 2분의 1, U1, V1의 코사인, 알파,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얘와 같이 맞먹는 저거는 2지분의 U1의 제곱에 해당하지. 그렇죠? 비례적으로. 여기도 2지분의 U2의 제곱에 해당하고, 이걸 만족시키는 것을 양정상사 H 시밀러리티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조건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과 상사인 조건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식이 만족돼야 되니까. 기준은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최고 효율점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동력 상사, 파워, L similarity, 축동력에 대한 상사. 동력 중에서 축동력, 우리가 측정하는 게 축동력이니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토크하고 회전수를 가지고 이 축동력 상사는 이런 거죠. 축동력 LS1과 LS2가 있어요. 그럼 축동력은 수동력에 비례하죠. 수동력에다가 효율과 관련되니까 이 수동력은 감마 QH잖아요. 여기도 감마 QH 이렇게 되겠지. 축동력과 수동력의 비가 효율이니까. 물론 이거 뒤집어진 게 효율이지만, 그러니까 두 개의 L 상사를 맞출 때는 두 개 펌프의 효율 1과 두 번째 펌프의 효율이 같다라는 조건에서 이 식이 나와요. 이 식. 펌프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요 n이 들어가도록 크기와 n이 들어가야 되지. 지금 여기도 완성이 안 됐네. 여기도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크기가 필요하죠. 크기와 회전수가 들어가도록 바꿔주면 여기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속도의 제곱이니까 h1 나누기 속도의 제곱. 속도가 길이 나누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길이 곱하기 회전수가 되죠. 회전수가 시간분의 1이니까. 제곱이지. 제곱. 아까 거 아니네. 두 번째 거. 그냥 건너뛰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h2도 속도의 제곱이니까 속도는 길이 미터 퍼 세컨이니까 이렇게 되고 제곱이니까 제곱. 여기 2, 1. 최종 상사식. 여기 최종 상사식. Q 상사, H 상사. 마찬가지로 L 상사도 해보면 Q가 D 3승 N이고 H가 D 제곱 N 제곱이니까 이걸 곱이면 D 5승 N 3승이 되겠지. 곱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L로 바뀌고 요건 불성이니까 로지니까 또 같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이제 이때 이건 공기에 대해서 실험하고 이건 물에 대해서 실험한다. 그럴 때는 써줘야 되겠지. 감마원과 맛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물에 대해서 했다. 공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실험한 거하고 물에 대해서 실험할 때는 감마가 다르니까 그때는 꼭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일한 액체에 대해서 할 때는 이거 같은 테니까 그냥 QH만 생각하면 되겠죠. QH 생각하면 뭐야? Q는 볼륨 D 3승, 그 다음에 나누기 시간이니까 곱하기 회전수. 그래서 D 아까 했죠. D 3승 N. 그다음 H는 D 제곱 N 제곱.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야 QH 곱해야 N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곱해. 그러면 곱하면 QH가 되고 L이 되고, 이 아래 것은 D의 5승 N의 3승이 되죠. 여기도 D의 5승 N의 3승. 여기는 1, 2. 요거를 만족하면 축동력 상사라고 해요. 이것은 유량 상사, 양정 상사, 축동력 상사. 그럼 어떤 때 이 식을 쓰고 어떤 때 이 식을 쓸 건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동력과 관련된 거면 이 식을 쓰면 되고, 헤드와 관련된 거면 이 식을 쓰면 되고, 유량과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 돼요. 골라 쓰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예제 문제가 예제 1.5부터 7까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각자 풀어봐도 되는데 하나만 해볼까? 예제 1.5. 예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이 각각 예제가 있어. 각자 풀어봐도 돼요. 예제 2.5. 2.5는 Q 상사에 대한 거고, 예제 2.6은 H 상사, 예제 2.7은 L 상사, LS 상사. 2.5만 한번 풀어보면
어떤 펌프가 970 rpm으로 회전할 때 전양정 9.2, 유량 0.6이다. 그럼 일단 이걸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떤 펌프는 원이라고 하면 Q 회전수니 N1은 970 rpm이죠. rpm. 그 다음에 양정이 전양정 H1이 9.2m. 유량 Q1은 0.6 미터 상승 퍼 미니트 분당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펌프의 회전수를 변경시켰다. 그럼 이제 이건 N2라고 해봐. 이건 모델이 둘이 동일해. 동일한데 회전수를 바꿔 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응? A1과 2가 똑같아. 그런데 실험 조건만 바꿔. 그런데 한쪽에 정보가 있으면 상사를 맞춰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본인하고 똑같이 하고 조건이 다를 때도 서로 상사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펌프 이 똑같은 걸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아까 970으로 한 대신에 1450 rpm으로 돌리면 유량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유량이 얼마 나올까?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이때는 직경이 D1이고 여기서 직경이 D2인데 조건이 같은 거죠. D1은 D2 같은 거니까. 그러면 직경 조건은 같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네. 그럼 뭘 만들면 돼? 어떤 식을 쓰면 돼? 이거 가지고 하려면 2.5 유량에 대한 이걸 써야 되겠지? 유량에 대한 상사 없이 이걸 써봅시다. Q1 알려져 있고, 이거 다 주어져 있고, 요거 주어져 있고, 여기 Q2 구해야 되고, 요 D2는 이거 같고, N도 주어져 있지. 그대로 대입하면 Q2만 미지수가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렇게 해서 Q2가 나와요. 이걸 이용하면 저기다 그대로 써서 더 안 해도 되겠죠. Q1 나누기 D1의 함수는 N1 Q2 나누기 D1의 함수는 N2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 대입해. Q1 알고 D1과 D2는 서로 같으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같으면 그냥 다 나왔죠? 그리고 N1 알고 N2 하니까 Q2 나오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제 2.6 이때는 이제 H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H 상사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7번 문제 예제 이것은 파워 동력에 대한 거니까 이 식 그대로 쓰면 돼. 이해만 제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은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암기하기도 편해요. 유량 상사는 유량이 뭐야? 세제곱 그 길이, 여기서 대표 길이가 직경이니까 직경의 삼성이 볼륨이고 거기다 회전수 곱하면 회전수라는 건 초당 또는 분당 그러니까 곱하면 이게 미터 삼성 퍼 세크가 되는 거지. 또는 퍼 미닛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분당이면 분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보통 여기서 지금 다 분당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분당으로 돼 있고 초당이면 초당으로 하면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소개까지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교 회전도 좀 생소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체역학 지식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됐는데 전혀 생소한 게 하나 나와요. 비교 회전도 specific RPM, specific speed, specific speed. 그래서 쓰기는 NS라고 써요. 비교 회전도. 소개를 좀 하면은
이게 정의가 뭐냐면 정의 NS는 정의가 뭐냐 단위 유량 단위 유량이니까 1m per minute 단위는 그냥 이걸로 쓴다고 합시다. 꼭 이 단위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것이 다 분당 기준이고 그 현장에서 분당으로 많이 하니까 일단 분당 기준의 단위로 해봅시다. 그러면 유량의 단위 유량이니까 1m per minute 또 단위 양정 H가 되겠지. H는 단위 양정이니까 1m 1대 단위 유량과 단위 양정에 해당하는 회전수 1이 들어가면 이 회전수가 얼마냐 단위 유량, 단위 양정 1대의 펌프는 얼마로 돌려야 되느냐 펌프의 회전수 주어져야 할 회전수가 그 앞전에 했던 그 N에 해당해요. N. 이게 몇 RPM으로 돌리니까 단위가 유량과 양정이 1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회전수는 얼마냐 이것을 비교 회전수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 이 회전수가 100이다 그러면 어떤 펌프를 쓰는지 바로 나와요. 편리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교과서에 69페이지 보시면은 69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잘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거기 이제 X축은 비교 회전도, Y축은 효율, 그 다음에 펌프의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펌프의 단위 유량 단위 양정에 대한 회전수 즉 비교 회전도 구했더니 비교 회전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다고 쳐봐요. 100. 비교 회전도 100이면은 어떤 펌프를 써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100에 해당하는 펌프는 터빈 펌프를 써야 돼요. 그죠? 비교 회전도 구했더니 2500이 나왔다. 그러면 2500짜리는 충류 펌프만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는 펌프를 어떤 타입을 써야 되는지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비교 회전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회전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과식만 보여줄게요. 유도 해봐야 되는데 결과식 비교 회전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어떤 펌프가 유량이 얼마다, H가 얼마다, 그 다음에 RPM이 얼마다. 이 세 가지, 보통 펌프를 규정하는 게 이 세 가지니까 유량, H, 그 다음에 RPM. 이게 주어지면 이 시계에 대해서 비교 회전도가 얼마나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서 해보니까 100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슨 펌프구나. 1000 나왔다. 그러면 충류 펌프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유도가 되어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유도하는 과정을 꼭 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예전에 비대면이 아니고 현장에서 할 때는 나와서 유도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시킬 수가 없어요. 화상에 있게 한번 누구한테 시켜보라고 할게.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 부분 부분을 다 끝내고 9주차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9주차.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는 화상회의 7주차 화상회의 시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자,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